자, 이어서 전략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에 이제 CPI와 관련된 제목들을 많이 넣어주시게 되면서 그 중요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도 그러한 제목 같게 좀 보고 가자라는 관점에서 뭐 간밤에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약간은 확실히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발표가 딱 날짜로 박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기대감들은 되게 좀 뭐 팽배를 했고, 근데 그 기대감을 당연히 이번에는 CPI가 뭐 3.3을 나와도 예상은 이제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나와도 시장은 앞으로도 인상은 더 안 하고 동결로 좀 유지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막연한 한켠에는 날짜가 다가오면 항상 3.3이 아니라 3.4면 어떡하지? 5면 어떡하지? 이런 또 이제 약간의 경계심 이런 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CPI를 그래도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계속 원고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미국 시장도 이런 흐름은 맞게 가는 것 같아요. 뭐 CPI 발표 앞두고 좀 뭐 숨고르기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좀 소폭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급락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악재로 인해서 뭐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투심들이 살짝 조심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은 계속 안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다 소화를 하면서 지지라인 잡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 건전성 우려라든가 뭐 신용 등급 강등 이전 주였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 부진 우려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연구원님께서 했지만 뭐 디플레이션 중국은 이거를 뭐 언론에서 쓰지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민감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중국이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왜냐면 좀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이 좀 경기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지 전 세계 경제에도 버팀목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소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또 더더욱 민감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좀 소폭 조정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아침에는 매도부터 떡하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세 출발을 했는데 이 와중에 좀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다. 시장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앞에 형일 전문가님이 좀 풀어주셨지만 유커들이 뭐 몰려올까 뭐 이렇게 이제 좀 다시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중국의 이제 단체 여행 재개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이 단체 여행 오는데 왜 우리 시장이 반응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소비재들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가고 하는 거 수준이 다른 관광객들하고 다릅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코로나 전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좀 일을 할 때 보면은 저희 이제 샵에 손님들이 올 때 보면 일본 손님, 한국 손님, 네, 중국 손님 보면은 물건 사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만큼 많이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있는 거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시장에서 지금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의 그 기대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장품도 우리는 꼼꼼히 보고 사지만 중국 분들은 일단 한번 마음에 들면 한 줄을 사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석 시합을 좀 관련된 일을 했는데 보석을 살 때도 꼼꼼히 하나 둘 이렇게 사지만 그분들은 그냥 가족과 한 번에 한 칸을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소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정말 제가 지금 재밌게 표현한 것처럼 그게 시장에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거워서 좀 잘 안 움직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호텔 신라가 오늘 급등하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시장 흐름상에서는 상당히 좀 힘겨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했다가 그 손절 라인을 지나갔던 거지만 지금 4달 동안 내린 거를 그냥 단 한 방에 이렇게 올리는 이 기대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이 파라다이스는 중국 손님들이 안 와도 지금 매달 발표되는 그 실적들이 좋아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유커가 몰려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뛰어넘는 더 폭발적인 성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기대치가 높다는 거가 또 반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오전 시장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뭐 예전에 제가 강한 녀석들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소개시켜드렸던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가로 막 가고 그랬고 또 이따 리뷰를 하겠지만 네,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돈을 쓰는 거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텍스 리펀드 관련된 뭐 글로벌 텍스 프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면세 관련된 이 관련 소비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오늘은 먼저 반응을 합니다. 화장품 뭐 그다음에 뭐 호텔 관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동안 바닥에 있었던 여행주들이 마침 어제 하나투어는 2분기가 이제 흑자 전환하는 게 나왔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반등 나왔다고 해서 아주 확 주가의 흐름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이제 지금 3분기 실적들이 잡히는 때쯤부터 해서 주가의 그래프도 다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만 보는 게 아니라 화장품 외에도 다양한 섹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후 전략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오전에는 어쨌든 중국 관련 이슈 그리고 초반에 좀 흐름들이 안 좋아서 좀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골고루 좀 퍼졌었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피난처로 2차 전지 콕 집어서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개인 매수세는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에코프로가 또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코스닥 지수가 조금 전에 이제 빨간불이 나오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보다 이렇게 2차 전지 쪽으로 몰려가는 개인들의 그 수급의 힘으로 지수가 좀 빨간불을 보이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하고 반도체는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조선주 수급이 뭐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계속 좀 받쳐주고 있었는데 오늘도 흐름은 견조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부터는 2차 전지로 가니까 조선주들도 다시 배가 가다가 멈추는 그런 느낌도 나오고 있는 그런 오전 시장. 네, 지금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소비재 관련해서 중국 때문에 나온 이슈지만 좀 약간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오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하루입니다. 근데 이번 주 보게 되면은 저는 외국인 수급이 눈여겨지던데요. 어제, 그제 계속해서 외국인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포인트 잡아주시면서 수급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시장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려면 항상 기관은 받쳐줘야 되고 외국인 형들은 들어와야 되고 이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계속 외국인 수급이 어제는 좀 좋게 잘 들어왔어요. 근데 예전에도 이거를 겪었습니다. 아마 벌써 저 멀리 기억 속에 있는 이 한 6월 말 7월 초에 잠깐 반짝이면서 시장이 상승할 때 또 개인들이 막 달려들었죠. 그리고 또 한번 호되게 눌림을 당했고 그 다음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잠깐 저는 좀 조심성 있는 매매를 이제 남들한테는 권합니다. 저 혼자 할 때는 공격적으로 하긴 하지만 네, 어제도 좀 들어온 거를 신뢰하기는 좀 애매했었습니다. 수급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예상을 뭐 하고 대단하게 수익을 내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데는 그런 흐름들을 보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반대로 바로 또 아침부터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완벽하게 수급이 전환되는 거를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또 지금 내일이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CPI 관련돼서 발표 나오는 거는 예상대로만 좀 나오게 되면 큰 악재성 이런 요소들만 없으면 시장은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이렇게 유지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이 통화 정책 같은 것보다는 어차피 이제 9월까지는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중요할 게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간에 하나하나 이슈, 정책들이나 일정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수급이 돌아가는데 이런 통화 정책 매크로적인 것보다는 수급으로 인해서 좀 쏠림 나오고 뭐 몰림 나오고 이런 변동성을 좀 주의할 또는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관광객 관련해서 네, 관련주들 흐름. 지금 화장품이 당연히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면세, 그다음에 이제 항공, 여행까지도 해서 네, 바닥에서 다시 제자리 잡으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연결해서 좀 보면은 이 중국이 소비를 좀 이렇게 진작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쩌면 한한령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콘텐츠하고 미디어 관련 엔터까지도 해서 엔터는 지금 흐름은 괜찮으니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도 좀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오후에 어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계속 뉴스에 그리고 또 핸드폰에 막 경고가 뜰 겁니다. 태풍. 네. 피해는 없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태풍 관련주는 어제 시간에서 좀 올랐어요. 이 시간에 좀 소개해드렸던 인선 ENT 뭐 어제 시간외에서 목표가 근처까지 갔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십시오. 태풍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니까 이거는 중기, 장기 이렇게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히려 태풍 지나고 나서 좀 약간 이 강변이나 이런 쓰레기들 좀 흐트러지게 되면 강변을 정화하는 관련된 섹터들, 4대강 관련들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움직임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테마주가 좀 많이 지금 광풍처럼 뭐 초전대처부터 해서 뭐 코로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26조로 하루 평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저는 장점이라고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분별한 쏠림은 좀 내동매매, 뭐 추격매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막 다지고 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터널의 끝에서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흐름이 좀 안 좋은 기업들, 근데 대신 기업의 내용들은 괜찮은 것들은 기계적인 뭐 손절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흐름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그다음에 좀 참는 그런 좀 대응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나는 5일선 또 11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대부분 변동성에 모든 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잘 참아보시고 처음부터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로 천천히 대응하는 이런 좀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점심 식사 편안하게 준비하시고 태풍 조심하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제 방송 보시고 같이 따라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21%.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니까 야,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갈까도 계실 것 같고 갖고 계신 분은 얼마나 더 수익 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어제는 오늘 이 뉴스를 미리 제가 알고 하진 않았죠. 제 점장이도 아니니까. 근데 어제 이제 한중 페리 관련해서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중국 관광객 말고도 지금 한국에 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드린 건데 오늘 그게 이제 어제 오후에 뉴스가 나니까 시간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 거의 20% 가까이 이제 시가도 나왔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가에서 절반이라도 챙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좋은 나무는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면 신맛이든 떫을맛이든 일단 열매를 좀 따라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좀 갖고 한 다음 목표가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린 사람도 좀 생긴 것 같겠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가 나면 다시 한번 또 튈 수도 있는 성격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5,100원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글로벌 텍스프리 어쨌든 간에 계속 집중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전 국민이 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고요. 네, 뭐 말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뭐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포털 회사지만 이제 그 포털의 기능을 넘어서 우리 일상을 다 네, 두루두루 편리하게 하는 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네,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과정이 이제 끝나가게 되니까 이 긴축에 대한 프로그램이 끝나가니까 기대감이 좀 생기고 또 마침 뭐 클로바 X라 하이퍼 클로바 X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AI 관련해서 또 신성장 동력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아 있고 얼마 전에 실적도 네, 뭐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릴 때 잡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굳이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밀릴수록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2만 뭐 2천 원 이러는데 저는 요거를 한 20만 원부터 해서 이렇게 제가 제 양식장을 만들어서 저라면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낚시를 하고. 그래서 네이버는 목표가는 1차로 25만 원. 제가 길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앞에 숫자가 3자로 바뀌기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바닥에 있는데 네, 일단은 1차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이렇게 설정하고 천천히 대응해 보셔도 멀리 보고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장기용 종목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도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